점심 드시자마자 정신없이 풀어가지고 정신없이 못 맞추죠. 지금은 뭐 연습인지라 그냥 내가 알고 있나 제대로 풀고 있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정이라 이해하시면 되고 다른 과목에서도 다른 학원에서도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3, 4월 달에 이미 기출특강을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특강을 3, 4월 달에 하는 학원들은 지금 5, 6월 달에 모의고사 특강으로 들어갔습니다. 5반에. 그러니까 같은 형식인데 문제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두 학원이 지금 현재 기출특강을 가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모의고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반을 지금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힘들고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여기에 또 이상하게 예민하신 분들은 점수에 막 연연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 맞출 걸. 뭐 한 개 틀렸니, 두 개 틀렸니 이 정도는 괜찮은데 예민해 가셔갖고 막 이 공부 포기해버리고 이제 슬럼프에 빠져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이 아니고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가 맞추는 게 주안점을 드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거를 지금 제대로 풀고 있는가 요걸 이제 확인해 보시고 이론적인 내용을 이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조금씩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각 학원마다 문제풀이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과정의 하나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인데요. 등록 파트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등록 파트가 등록 요건, 등록 절차, 그다음에 게시, 명칭, 표시 광고 이 부분이 있고요.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내용은 3개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 지금 2주에 한 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 분량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원래 기출집 다 갖고 계시죠? 기출집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기출집에 있는 문제를 한 번만 볼 게 아니고요. 기출집은요, 보통 한두 개 정도 틀려야 정상이에요. 다 맞춰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근데 요 시험지로 다시 또 출력해갖고 풀면요. 또 달라요. 책으로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험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응력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책으로 봤을 때는 알아봤는데 문제지로 보면 또 몰라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보완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론적인 내용만 접근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요약인데 등록 기준에서 법인의 등록 기준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매회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 제14조가 정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상법상 회사이면 됩니다. 주식회사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협동조합 형태를 갖추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꼭 안 된다는 거 기억을 반드시 해두시고 대표자는 공인인증서야 되고 대표자 제외죠. 오늘 문제에도 나왔는데 대표자 포함 아니에요. 대표자를 빼고 그 임원 사원인자의 3명 중에 1명은 공인인증서야 되죠.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자기재건물에 확보해 주셔야 되고 실무교육을 전체 받는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걸 의심하시고 임원 사원 중에 단 1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뭐 쉽게 맞춥니다. 틀릴 일이 없어요. 자, 절차를 잠깐 보면 등록 기준을 확보했어요. 신청은 이제 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에다 신청을 하고요. 신청한 날로부터 등록 통지까지는 며칠? 7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그럼 보증을 설정하신 거 하면 이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이 나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개시하면 되는데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 등록을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절차는 잘 안 물어봐요. 7일 정도만 딱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협회 통보사항 단순 암기 사항이 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데 이때 협회 통보사항은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하기 때문에 이 협회 통보는 등신으로 일단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단순 암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사항 통보해야 돼요. 신고사항을 모두 통보하는데 등록사항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등록증이 교부가 됐거나 등록을 취소했거나 업무정지 때렸을 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사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기간변경 신고, 재개신고, 그 다음에 고용신고, 종료신고. 신고사항은 전부 다 통보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협회 통보는 등록관청이 하니까 시도의사가 하는 행위입니다. 통보사항 아니죠. 그럼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는 통보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문제 이거 나왔던가요? 등록증 재교부. 통보사항이 아니다? 아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건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등록의 절차까지 여기까지 문제 확인할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 기출이었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는 특수법인 제외한다는 뜻이죠. 그럼 1번 지문이에요.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한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죠.
맞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 맞고요. 자, 다음 2번이에요. 대표자가 공인인사가 아닌 법인입니다. 대표자가 공인인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에 등록할 수 없죠. 당연한 얘기고. 3번입니다. 법인의 임원 중에 공인인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정답 여기다 치셨죠? 그래서 법인의 임원 중에 공인인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게 지금 31회 때 다시 유사지문을 물어봤는데 이중소속에서 제가 이걸 언급을 했었거든요. 법인의 공인중개사인 임원이에요. 공인중개사인 임원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OX. 법인의 공인중개사인 임원은 그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건 이중소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법인의 인력 배치에 관한 문제죠. 이해해 두셔야 되죠. 이중속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속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질문 정답이 됐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 책임자 될 수 없습니다. 다음 4번 질문. 소속공사는 중개사무소에 등록 신청할 수 없죠. 잘 내는 질문이고. 다음에 5번 질문.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후부터 며칠? 7일 내 등록 통지하게 돼 있죠. 그럼 개설 등록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역시 작년 문제였고요.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30회 문제가 빠졌죠? 이건 제가 문제를 추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추렸기 때문에. 자, 그럼 1번입니다. 한 명 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기를 받아야 한다. 정답이네요. 그래서 바로 정답 나오면 원래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 정답이었고요. 2번, 자본금이 1,000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자본금 얼마 이상이 돼요? 5천만 원 이상이 되죠. 그래서 자본금 무조건 5천 이상이 되고요. 다음,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조금씩 스킬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데 원래 우리 중개사법은요, 실력의 문제도 있지만 스킬의 문제도 좌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때문에 이제 차츰차츰 연습을 하는 건데, 한 명 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밑줄을, 이거를 쭉 제가 돌아가면서 봤는데, 전체를 밑줄 긋고 OX를 치면 안 되죠? 핵심 포인트 단어에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이렇게 하고 O 나가야 되죠?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 지분은 지금 자본금 1,000만 원 그랬으니까 여기에 X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지문. 한 명 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면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되면 여기까지 좋았죠.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다 포함이다? 제외다. 그러니까 X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한다. 이건 맞았죠. 대표자 제외입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은 등록할 수 없죠. 우리는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은 등록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틀렸고요. 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해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한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죠. 임대차나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왜 쳐야 되냐면요. 중개사법은 몰라서 틀리기보다 실수로 틀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지금 30문제를 30분밖에 안 드렸죠. 그럼 이제 10분씩 우리는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와가지고 꼭 다시 한번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검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돌아왔을 때 지금 설명으로 옳은 것을 꺼냈으니까 옳은 것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OX 표시를 반드시 하는 겁니다. 쳐놓고 내가 정답을 1번에 쳤어요, 지금. 그럼 1번이 맞았으니까 1번의 정답을 찾겠죠, 이렇게. 쳤으니까 1번만 딱 떼가지고 OX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1번이 지금 정답. 한 명 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지문은 돌아와서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1번의 정답이 확실히 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피드하기란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읽으면 결과물을 꼭 표시하셔야 됩니다. O인지 X인지 잘 모르겠으면 세모.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 분명히 3개는 아닌데 2개가 남았잖아요. 그럼 체크해놓고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몸에 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떨리는 시험장에서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정답 1번이었고요. 그럼 등록 문제가 2문제뿐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등록 문제를 봤고요. 이제 명칭 광고로 갈까요? 이건 지금 출제가 확실시되는 부분이죠, 지금. 광고가 더군다나 대폭 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는데, 지금 게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뺐거든요. 우리 게시 4가지죠. 등자보수. 등이 등록증 원본이죠. 게시에 대해서는 꼭 명심할 게 원본, 사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증 원본이다. 분사함소는 뭐예요? 신고확인서 원본. 다음에 자 자격증 원본. 이때 소공사 자격증 포함이죠. 소공사 자격증 포함이고 이건 보증관계증서고 이건 보수표다. 그래서 4가지가 게시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실무기업 수료증이라는 건 사업자 등록증 게시사항이 아니고요. 다음 명칭에 대한 부분은 사무소 명칭에는 둘 중에 한 가지를 꼭 써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꼭 써야 되고 우리 중개인은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만 쓸 수 있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5개 광고문을 설치합니다. 5개 광고문을 설치 의무가 없지만 5개 광고문을 설치할 때는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성명 써야 되죠. 이때 분사함소 5개 광고는 뭘 써야 된다고? 분사함소의 책임자죠. 그러니까 명심할 게 5개 광고문은 뭐라고 이게? 간판. 간판만 얘기하는 겁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광고가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5개 광고문은 간판을 얘기한다. 그래서 간판 실명제예요. 이때 이제 개공이 아닌 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위법사무소의 간판은 철거명령 내릴 수 있죠. 누가?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철거명령 나갔는데 불응했다. 행정대집행법에는 대집행할 수 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할 때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 성명, 소연 등 아직 암기 안 됐나요? 성명이 뭐라고요? 소연이에요. 성, 명, 소, 연 등이다. 등록번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의 명칭,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개공의 성명,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그 다음에 개설등록번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의 공통사항은 이거 사업자 등록번호는 명시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 이해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할 때 이거는 거의 다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 인터넷 광고할 때 이제 사무소에 관한 사항에도 물건에 대한 사항이 나가는데 요게 종가면, 종갓집이면 가서, 거소, 총 사용 가능, 방 개수와 방 개수, 욕실의 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데 거꾸로 기억해 보자 그랬죠? 여기 건물의 경우 구조, 광고에 명시한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단순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요것만 한번 정리해 봤고요. 우리 부당한 표시 광고 기억하고 있죠? 부당한 표시 광고.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이 뭐가 되냐면 존다, 과해. 이건 기억하고 있죠?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과장되게 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부동산 거래소에 해칠 우려가 있어요. 존재는 하지만 중개 의사가 없다든가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중개 의사가 없다든가 중개사물이 되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이게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재를 기억하는데 중개 보조원을 명시를 했거나 광고하면서 이 사항을 넣지 않았다. 그럼 개공이 광고를 위반하면 뭐라고요? 제재가 100과. 개공이 명칭을 위반해도 100과죠. 개공이 광고 위반은 뭐예요? 100과. 아닌 자가 광고를 위반하면 1-1. 아닌 자가 명칭 쓰면 1-1이에요. 이제 이 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있죠.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이거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줘 지금. 기억이 조금씩 납니까? 천천히 할까요? 그래서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광고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있을게.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어요. 이때는 포상금 주는 거 맞아요? 맞죠? 근데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쓰다 걸리면 1-1 뿐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은 포상금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억하고 있죠? 모니터링 국장의 권한이고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고 불응했을 때는 500과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며칠? 30일.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15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사 및 조치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의사나 등록하청에다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해주고 결과 통보해줘야 돼요. 며칠? 10일.
10일.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네, 결과 보고. 스시 모니터링은 15일. 주3위 주치 결과 보고는 10일. 숫자가 이렇게 돼요. 모니터링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광고에 대해서는 출제가 지금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고, 반복 숙제를 해주고, 제재가 관건이에요. 제재. 그러니까 제재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그럼 문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3번 문제요.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럼 이제 옳은 것,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1번 지문이에요. 개공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했다. 1-1 맞죠? 2번 지문이에요. 개공이 아닌 자가 공사한 사람 명칭을 사용했어요. 간판을 설치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포인트죠. 그래서 등록관청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걸 슬쩍 국장이나 시도사로 바꿔놓으면 안 돼요. 이게 체크포인트고. 그럼 여기 아닌 자가 하다 걸렸어요. 역시 1-1이죠. 다. 그 다음에 법인 분사함소의 5개 광고물입니다. 법인 분사함소에는 지금 5개 광고물 간판입니다. 누구 이름 써야 된다? 대표자. 틀렸죠? 책임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그러면 정답이 지금 2번 나왔나요? 옳은 것 그랬으니까 1번이고. 이거 명할 수 없다라고 해놨구나. 명할 수 있다죠? 예, 그래서 이제 1번 정답 나왔고요. 3번입니다. 개혁공사는 5개 광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의무 없죠? 그래 틀렸고. 4번 지문이에요. 5번 지문이에요.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개설록 취소하는데요. 제재 나왔죠 지금?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뭐라고요? 100과.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갑니다. 공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이번엔. 자, 그러면 소공사를 고용한 경우 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맞습니까? 원본. 체크하면서 가는 겁니다. 맞고요. 법인인계역공사의 분사함소 경우는 분사함소 신고필증 원본을, 이거 신고확인서죠. 신고확인서 원본을 분사함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3번.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중사물에 대한 표시광고에서는 아니 된다.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다 걸리면 1-1이다. 맞죠, 이거? 자, 이렇게 되고요. 이자는 신고한 포상금 준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4번.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냐고 중사물에 표시광고를 한 자는,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OX, X. 그러니까 명칭 위반자입니다. 이자 신고했어요.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광고에 대한 부분만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정부가 지금 광고를 해가지고 시세를 건드리는 걸 지금 잡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부분,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리면 이때는 포상금 주는 겁니다. 근데 명칭 위반자는 아니에요. 다음에 개업공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여 중개를 할 수 없죠. 이중 등록하면 제재 어떻게 돼요? 이중 등록 1-1 필요적 등록 취소.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이게 틀린 거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광고를 봤고요. 게시를 보겠습니다. 표시광고 할 때 명시. 의뢰받은 진업물에 대한 표시광고라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30회 기출이었는데 성명, 소연 등으로 암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연락처 나가야 되죠. 맞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나가야 되죠. 명칭. 그러나 소공의 성명은 명시할 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공의 성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단순 암기사항이었습니다. 이거는